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지연 코치입니다. 우리 지난 회차에서는요, 인터뷰 스피치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키스를 떠올리시면서 keep it short and simple, 짧고 간단하게 말하는 게 중요할 텐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은 회사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중에 신중을 더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의응답 체크리스트를 좀 철저히 준비하는 태도도 중요하겠네요. 이번 회차에서는요, 직원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존경받는 상사의 스피치를 준비해 봤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워서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요, 능력형 상사로 인정받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부터 좀 능력자처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때는 YB 기법을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는 것인데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부탁과 기대감을 동시에 실어줄 수 있는 스피치 기법을 좀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꾸짖음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직원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상사 스피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일이 힘든 것보다는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나 이러는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많은가 봅니다. 예를 들면 부하 직원의 경우는요. 꼴불견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관두고 싶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80%를 넘었고요. 반대로 직장 상사의 경우는 예전과 다르게 말을 잘 안 듣거나 너무 자유분방한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 상사 입장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말 안 듣는 직원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시를 잘 따르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이 일을 잘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더인 여러분의 역할이겠죠. 자, 그러면 능력형 상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업무 지시부터 잘 하셔야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사에게 그 업무 보고를 할 때는요, 앞뒤 설명 다 하고 부연 설명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할 때는 앞뒤 다 자르고 요점만 말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요점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고 또 한 가지는 본인도 역시나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은근슬쩍 대충 지시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든 뭐 존경받는 상사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답하다,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면서 자꾸 꾸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부하 직원은요, 상사가 무능력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한다, 전달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보고서가 왜 이렇게 복잡해? 눈에 확 들어오게 봐, 확 들어오게. 라고 하는 경우. 이번 신입사원 교육은 말이야. 좀 알차게 준비해봐. 알차게. 좀 뻔한 거 말고 말이야. 또는 이 보고서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그래 초가 좋겠다.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구체적인 지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체적이고 또 정확한 지시 내용이 될까요? 살펴보시죠. 보고서는 일단 한 페이지로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보고 주제가 세 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주제에 따라 분류해서 보고하는 것이 눈에 좀 잘 들을 것 같은데요. 라고 지시한다면 정말 정확하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대안입니다. 자, 이번 신입사원 교육 제안서를 보니까 기존 진행했던 교육과는 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교육 평가를 좀 반영을 해서 뺄 건 좀 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지 또 받고 싶어하는 교육이 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좀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오 그림이 확 그려지면서 부하 직원도 일할 맛이 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 보고서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
초까지가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초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말하는 입장에서는 월요일 쪽에 더 무게를 줄 수가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화요일 또는 어쩌면 수요일도 괜찮을지 몰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셔야겠는데 지금 딱 보니까요. 그런 생각 드시죠? 아,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지시를 구체적으로 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도 고민을 좀 하시고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민 없이 그냥 업무 지시를 하는 것 하고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 느낄 때의 상사에 대한 평가는 뭐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지적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시나 지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이 있고요. 능력 있는 상사는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방법까지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강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여러분 목소리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근데 우리 선생님 목소리 조금 허스키 하시네요. 목소리를 좀 맑게 내려고 해보세요. 라고만 말한다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맑게 내는 게 뭐야? 이러시겠죠. 그러면서 답답함을 느낄 텐데 그러면서 그럴 거. 야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려주는 것이 능력 있는 상사가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부하 직원을요. 스스로 좀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대화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이번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답변이 돌아오겠죠. 이때에 보고서 제출이 너무 늦다 싶은 경우는 좀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서둘러 달라라고 좀 양해를 구하고 서로 조율하는 느낌의 업무 지시가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반대로 너무 우리 부하 직원이 열정에 가득 차가지고요. 그 디데이를 촉박하게 잡는다. 그럴 경우는 우리 선배의 입장으로서 답 나오잖아요. 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능력 있는 상사로 인정받고 싶다면 첫 번째는요. 업무 지시부터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이때는 어느 정도의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스피치 교육을 받는 분들 중에는요, 아주 뭐 어린 신입사원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임원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스피치 교육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본인이 말을 하면 자꾸 사장이 말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막 화도 나고 기가 죽어서 그 사장님 앞에서는 입을 아예 그냥 열지를 않게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이요. 예전에 사장님은 안 그랬다. 이러는 거죠. 예전 사장님은 직원들을 깍듯하게 대하고 예절을 갖추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말을 자르는 경우가 없었다. 길을 살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직원들도요. 그 상사를 비교하고 또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상사와 대화를 할 때는요. 반대 의견이 있어도 쉽게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가 없죠. 더군다나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 거는 뭐 거의 없는 일이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상사 입장이 되면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부하 직원과 대화를 할 때에 너무 쉽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듣다가 부하 직원이 좀 이야기가 내 이야기와 좀 다르다거나 또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진다. 아니면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뭔가 생각이 났다. 그러면 너무 쉽게 이야기를 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말하는 중간에요. 그 생각 없이 그냥 아우 그건 뻔한 얘기지. 아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른 의견 없어? 라든지 김 과장 그건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못이 박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자신과 생각이 맞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마치 그 권위를 좀 내세워서 억지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말하자면 좀 무능력한 상사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하 직원의 반론을 끝까지 다 들어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는 기법이 바로 YB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원의 사기를 살려주는 YB 기법은요. 일단 Y, Yes라고 말한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but 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대화 기법입니다. 부하 직원의 반대 의견을 좀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김 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반대 의견이라고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자체를 열어주는 스피치 기법인데요. 이 YB 기법은 사실 뭐 직장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어디서든 원활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관화가 되어야만 하는 스피치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다면 언성을 높인다거나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겠죠. 능력을 인정받는 상사의 스피치 두 번째는 YB 기법이었습니다. 네, 능력형 상사로 인정받자 세 번째는 긍정 언어로 무장하기입니다. 한 방송사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말의 힘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실험의 진짜 주제는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 그룹에게는요. 긍정적인 단어들만 보여주고 문장을 만들게 했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단어들만 보여주고 문장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들의 행동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정말 재밌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부정적인 단어를 보고 나온 그룹의 참가자들은요. 대부분 보러 가기 전보다 보고 난 후의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졌고 심지어 걸음걸이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요. 걷는 자세도 이렇게 늘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단어를 보고 나온 그룹의 참가자들은 표정도 굉장히 밝아졌고 또 걸음걸이의 속도도 빨라졌으며 심지어 걷는 자세 또한 활기차게 걷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였는데 평소에 한숨을 많이 쉰다거나 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인 의견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꽤 많죠. 늘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입에 밴 거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더인 여러분께서는요.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투나 습관들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의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 또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습관적으로 흔히 쓸 수 있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 너.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우리가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따로, 너 따로라는 느낌의 단어는 부정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뻔한, 불공평하다, 운 자체는 뭐 부정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능력이 아닌 운에 맡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소용없는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계시는 분도 은근히 많을 겁니다. 불가능한 느낌 역시나 부정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문장들이 있겠죠. 자, 함께 보시죠. 내가 너만 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신입들은 왜 그러냐라는 말들 은근히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야, 그건 불가능하지. 안 그래? 왜 그렇게 뻔한 얘기를 해? 뻔한 얘기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래봤자 소용없지 않겠어?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보시면서 아차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좀 의식적으로 자제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말버릇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겠는데 부하 직원과 대화할 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답답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또는 아우 몇 번을 얘기하냐 이런 말들을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부하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는 없는지 나도 모르게 뱉고 있는 부정적인 말투는 없는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능력 있는 리더들은요, 항상 밝은 희망과 또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능력형 상사로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는 것이 진짜 존경받는 상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형님 리더십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출발했던 공감대 형성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우리 축구대표팀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탁과 기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도요, 형님 리더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업무 지시라고 해도 명령이 아닌 부탁의 형식을 취하는 건데, 부탁을 받은 부하 직원은요, 자신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강한 의욕을 불태운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탁과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 믿는다라고 기대심을 보여준다면 그 기대 효과는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그냥 무작위로 선별한 다음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생님은 너를 믿는단다. 너는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야. 라고 말을 했더니 실제로 성적이 상승했다라는 실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강하게 권위를 내세워서 지시나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주고 부탁을 하고 더불어서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강압적인 명령보다는요 10배는 우수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부탁하고 기대감을 심어줘라 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 칭찬도 중요한데요. 꾸짖는 것도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뭔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상사로서 꾸짖는 거는 당연한 역할일 텐데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전략을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전략은요.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다입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야단치는 거는요, 그야말로 뭐 망신을 주는 거겠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조용히 따로 불러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한다면 상사로서 인격까지도 본인의 인격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야단쳤다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기분을 풀어주는 것도 부하 직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전략은 부하 직원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잘못된 점을 말하라인데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는 직원도 장점은 한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장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직원일지라도 뭔가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장점을 부각시켜 주는 것도 상사의 역할일 텐데 그 좀 주눅 들어 있는 부하 직원에게 꾸짖기만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때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좀 칭찬을 충분히 해주고 아쉬운 점은 이렇다. 이번 일의 진행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콕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꾸짖을 때의 세 번째 전략은 목소리를 낮춘다입니다. 야단을 칠 때는요, 우리도 모르게 감정을 배제하고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감정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더 화를 내게 되는데 부하 직원을 야단칠 때는요, 여러분께서 의식적으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한 톤 낮춰서 말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의식적으로 낮추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좀 사라지면서 잘못된 그 팩트, 사실만 이야기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꾸지람을 듣는 사람 역시나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상사의 모습에서 감정도 상하지 않고 잘못한 점을 아주 정확하게 인정할 수가 있겠죠. 자, 공감형 상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꾸짖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자. 첫 번째는 우리가 부탁과 기대를 심어주는 스피치 기법이었고, 두 번째는 꾸짖을 때도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화를 할 때는 집중하고 성실하게 대화해라입니다. 여러분의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누구와 대화하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항상 최대한 집중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것이 공감형 상사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회장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공사 정말 재밌는 항공사로 유명하죠.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그런데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급여 수준도요,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타사에 비해서 이직률이 아주 낮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는 뭐 타의 추종을 그냥 불허한다고 하는데, 특히요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늘 선정되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항공사 회장님께서 아침 출근 시간이 2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2시간이냐면 정문에서 본인 사무실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악수하고 이름 불러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2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참 아주 재미있지만 정말 공감형 상사의 대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지요 16,000명의 직원들이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서 광고를 실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광고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 직원들 이름을 모두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네. 권위의식을 버리고 늘 직원들과 함께하고 또 직원들로부터 진정 존경받는 경영자였던 그 회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감형 상사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커스는 그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성실하고 집중하면서 대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공감형 상사가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분 정리 제게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아쉽네요. 정확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리 들어갑니다. 능력 있는 상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업무 지시할 때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시할 업무 내용을 좀 같이 고민해보는 태도가 중요하겠죠? YB 기법 기억해 보세요. 일단 예스라고 말하고 나서 일단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의 이야기를 한다 였습니다. 리더인 여러분께서는 영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정 언어로 무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습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부정적인 단어나 말버릇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자는 목표가 있었죠?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의 형식을 취하고 더불어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꾸짖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용히 따로 불러서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장점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잘못된 점을 말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집중하시고 성실하게 대하는 자세야말로 공감형 상사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가요? 1분이 정확하죠? 이렇듯 스피치는요,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선천적이다 하시는데 스피치는 후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스피치는요, 필기가 아닌 실기입니다라는 말씀이요. 스피치 훈련은 입 밖으로 꺼내서 하셔야지만 스피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장 내에서 우리 부하 직원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배려와 또 공감의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회사를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스피치 트레이너 김주연 코치였습니다.